안녕하세요. 서울 영테크 세금편. 오늘은 투잡러를 위한 기타 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결이고요. 세무사 김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업을 하는 분들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본업 이외에도 강의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부수입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요, 기타 소득이란 정확하게 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기타 소득이라는 말에 다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잘 모르겠는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어쩌다 한번 권리를 빌려주거나 팔 때 보통 저희들은 이제 일시적 권리에 대여야 양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를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저작권자 본인이 하면 사업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갖고 있는 계약에서 묶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기타 소득인데 저작자 본인이 내 거니까 그거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이제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 오늘 계속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구별이 돼야 되고 사실 기타 소득으로 보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 내가 이거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거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사업 목적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한다라고 보면 사업 소득 내 거 아닌데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이게 이벤트가 발생해서 양도나 대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타 소득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로또? 로또도 로또 당첨금도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품 같은 거 추첨해서 받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제세공과금 제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그때 그 제세공과금도 기타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 그렇게 해서 해약금을 준다거나 위약금을 줄 때 그것도 기타 소득이고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니까 고마워요 하고 주는 그 보상금 그것도 기타 소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기타 소득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잘 신고할 일은 별로 없지만 뇌물. 뇌물도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뇌물이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신고하지? 그랬어요. 근데 법상에는 뇌물이 명시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말 많은 종교인 소득도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제공해서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 그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오늘 아마 요 얘기를 끝날 때까지 계속 중점적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기타 소득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벤트성이나 단발성. 그리고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수입 대신에 이제 그 이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익, 그 대부분 기타 수익이라고 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기타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하면 기타 소득. 잘 모르니까 이거 잘 뭔지 모르겠는데 갸웃하시면 기타 소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으면은 매달 세금을 좀 정기적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은 단발성인데 월급처럼 이렇게 세금을 내나요? 급여를 받으면 이제 근로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돼서 그 다음에 그걸 여러 가지 소득 활동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다 보면 그거를 다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기타 소득은 이제 일시적이고 우발적 행위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조금 소득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복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세금을 떼고 줘요. 미리? 네네,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데 이때는 세금을 벌써 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당첨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하게 그 원천 징수만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요. 근데 자기 본업 외에 강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심사를 한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와서 지금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방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 거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데 그 기타 소득 금액이 작을 때는 또 기타 소득을 지급하시는 분이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 했는데 금액이 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상 받다 보니까 한 1년에 두세 번 했는데 한 번씩 받던 금액이 커서 그거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원천 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신고를 안 했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나요? 기타 소득의 핵심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돈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인들한테 줬는데 그게 뭐 잡지에나 실리거나 뭐 이랬을 때 원고료를 받으면 부수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나는 이 기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썼지? 이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경우는 60%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100만 원의 소득을 받으면 60만 원은 너 비용을 안 썼지만 비용 쓴 걸로 해줄게. 그래서 60%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데 그 60%를 뺀 나머지 금액들이 합산하고 보니까 3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좀 많은데가 되면 다음 해 5월 달에 다른 소득이랑 급여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너 기타 소득이라고 하지만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다시 신고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누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받은 금액의 60%를 빼고 그 금액들을 합쳤을 때 300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이제 기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숙지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750만 원에서 네. 한 60%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40%가 3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 750만 원 이상으로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전부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뭐 기타 소득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 신고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조금 어려워요.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는데 강의료가 3천만 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기쁜 일이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말 기타 소득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60%라는 거를 공제해 주는 거는 세법에서 나름 되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80%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그랬어요. 뭐 1,000만 원을 버는데 800만 원이란 비용을 써서 200만 원만 남을 리는 없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80%에서 내려와서 이제 60%까지 내려왔고요. 그래도 지금도 60%가 작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타 소득이냐? 이렇게 큰 돈을 받은 게 어떻게 기타 소득이지?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국세청의 생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차라리 법령에 기타 소득 3천만 원 이상은 기타 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부담 없이 나는 넘어갔어. 이게 사업 소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300만 원이 넘어가서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고 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기타 소득인지 사실상은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사업 소득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라는 구분을 하고 그거에 맞게 신고를 해야 페널티, 가산세를 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타 소득을 이제 저희가 또 신고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뭐 사업 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또 프리랜서 소득 이런 거를 좀 잘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프리랜서랑 그 기타 소득자랑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실무적으로는 혼동되고 있어요. 출연료를 지급하는 담당자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이분이 기타 소득자인지 프리랜서 소득자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회사가 편한 방식으로 그냥 3.3%를 떼고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기타 소득입니다라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8.8%만 떼고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한 건이면 괜찮은데 금액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원래 귀속되어야 되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맞게 정리가 되지 않고 섞이다 보니까는 이제 올바른 신고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소득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기타 소득에 300만 원이 넘지 않았는데 합산 대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실수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프리랜서 나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성을 갖고 소속은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시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그때는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가 그 금액을 다 합치고 내년 5월에 사업자로 프리랜서 사업자로 소득을 하는 게 맞고요. 나는 어쩌다 한번 출연하고 어쩌다 한번 글을 쓰고 뭐 이러다 이렇게 받는 기타 소득의 경우는 다 합친 금액이 60%를 공제하고 다 합친 금액이 300만 원이 넘냐라고 하면 다음에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고 그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넘는다라고 하면 지급 받을 때 이미 원천 징수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다른 의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별하셔서 내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 중에서도 나는 내년 5월에 합산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의무가 끝나는지 구별해서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사업소득 또 기타소득 관련해서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 소득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그 금액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일 경우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뭐 요즘 유튜브들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전해 들었어요. 저도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전해 들었는데 모 유튜버들이 소득을 신고를 누락을 해서 국세청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뭐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벌고 어떻게 의무를 이행하는지도 중요하니까 너무 버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관련된 그 부수적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서울 영테크 세금편 투잡러를 위한 기타소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